월스트리트 폴 주린이 30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다혜 인턴 PD고요. 새로운 인트로 음악과 함께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승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인트로 음악을 바꿨어요? 아, 네. 오. 저희가 그 계약했던 음악 네. 제작 사이트랑 계약이 만료돼서 그런 게 있군요. 저희가 새로운 인트로 음악으로 네.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나요? 아, 저 추석 때 그것 때문에 집 밖을 못 나갔어요. 그거 보느라. 오징어 네, 게임 잘 저도 보셨어요? 지난 주말 동안에 다 봤네요. 네. 보셨죠? 그럼요. 저도 나온 날 다 봤어요. 한국에서 제작된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정말 큰 화제입니다. 네. 전 세계 76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넷플릭스의 효자 노릇을 정말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디즈니 플러스까지 한국에 상륙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OTT 춘추 전국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들 2주 만에 뵀네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저도요. 네? 네. 아니 어제 이제 퇴근하면서 1층 이제 로비에 내려갔는데 분위기가 되게 어수선하고 기자님들이 보통 그 시간대에 1층 로비에 그렇게 많이 안 계신데 네. 엄청 분주하게 막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연예인이 오나? 막 이러면서 궁금해하면서 이제 퇴근길에 그걸 쳐봤어요. SBS 8시 뉴스 출연 이렇게 네. 누가 출연하는지 치면서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는데 네. 누가 말을 거시는 거예요. 뭐라 하셨죠, 어제 기자님? 앞에 보고 다니라. 아, 네. 그래서 딱 봤는데 한승우 기자님이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로 건너고 아빠 같은 마음으로 위험하게. 근데 제가 너무 반가워서 네. 반대로 걷고 있었는데 기자님 너무 오랜만에 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사로 들어갈 뻔했어요. 아, 진짜. 그게 밤 11시였어요? 아니요. 그게 그게 한 7시 7시. 됐죠. 7시 한 40분? 이렇게. 어머, 그때까지 됐어요. 선배 일하고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어제가 저희 그 뉴스 끝나고 그 후보들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분들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어수선. 예, 뭐 그래서 실망했어요. 실망한 줄 알았는데. MZ세대, Z세대들은 사실 정치인들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딱히 크게 이렇게 선호하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사이에서 아직.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백종원 씨를 대통령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물가 조절 능력이 있대요. 백종원 씨한테 소비자 물가 능력. 뭐 예를 들어서 양파 관련한 뭐 콘텐츠를 만든다. 그때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때 무슨 정용진이랑 뭐 같이 예, 양파가 하잖아요. 많이 남는다 그래가지고 네. 남는 그분이- 것마다 하잖아요. 못난이 예. 감자도 하고. 뭐. 맞아요. 못난이 감자 화제 됐었고 양파로 뭐 이렇게 양파를 이렇게 막 다져가지고 이렇게 막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뭐 어디 요리할 때마다 맞아요. 집어넣고 뭐 그런다던데.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가 조절 능력이 있는 분을 그것만 해도 엄청 뛰어난 능력입니다. 지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니까요. 밥상 물가가.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정치권에서도 이 오징어 게임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뭐 오징어 게임이 화제가 되니까 이제 누구나도 여기저기 갖다 쓰고 패러디물이 있습니다.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이번 주 지난주에도 이제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방송을 카카오 관련한 주제로 얘기해봤었는데 네. 그 빈디님께서 네이버 직원이라고 저번에 해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댓글을 엄청 정성스럽게 남겨주셨어요. 네. 뭐 다 읽어드릴 건가요? 이걸 좀 짧게 제가 한번 짧게 읽어볼게요. 네. 네,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는 분명 필요하죠. 다만 규제가 심하면 성장이 막히고 규제가 너무 약하면 통제 불능이 되기 쉽다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그 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카카오가 꽃배들아 하니까 문제고 택시 콜비를 받으니까 문제라는 단순한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신생 업체의 진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사업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도 정부도 헤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구성원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서로 많은 토론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이버에 직접 몸담고 계신 분이니까 사실 본인들의 사업 모델과 방향과 비전과 뭐 굉장히 저희보다 깊은 고민을 하시고 계시겠죠.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댓글. 다음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꼬무리님이 남겨주셨어요. 혁신의 아이콘 카카오. 이제 골목 말고 우주로 진출합시다. 요즘 뭐 우주 진출하는 기업들이 네.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스페이스 X 얼마 전에 X도 우주선 있고. 민간인들이 네. 갔다 왔죠. 그리고 저희 아마존 창업자도 그 민간 우주선을 띄웠는데 제가 그때 한번 어디서 봤는데 네. 그게 스페이스 X와 나머지는 비교 불가라고 하던데요. 왜냐면 나머지는 그냥 정말 맛보기만 한 거고 스페이스 X는 며칠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네. 여기를 스페이스 X를 이길 곳은 아직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여행을 우주로 가는 날이 올 텐데 네. 당분간은 돈 많은 사람들만 갈 것 같습니다. 약간요. 근데 뭐 가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궁금한데요. 저는 한번 진짜요? 네. 뭐 가볼 수 있다면은 네. 저는 갈 것 같은데요. 이게 좀 그럴 것 같아요. 약간 그랜드 캐년을 보는 느낌? 뭐 그랜드 캐년 가서 보면 네. 세상 진짜 별거 없다 라는 생각이 확 든대요. 그래요? 네, 우주를 가서 봐도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나는 한낱 미물에 불과하구나. 아둥바둥 살지 말자. 이런. 그리고 이분이 꼬무리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 시장 말고 좀 네. 세계로 진출을 해서 다 같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의미도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고 네. 뭐 카카오 김범수 이장이나 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증인으로 채택을 아마 이 플랫폼 독점에 대한 얘기는 당분간은 조금 계속 더 나오겠죠? 이슈가 나오겠죠. 네. 이 카카오 그 택시를 제가 예전부터 썼는데 네. 지금 저한테 계속 제보를 주신 분이 10월 초에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을 하신대요. 증언을 하신대요. 그렇다고 그 전에 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걸 지금 주셔가지고 그 전에 저도 기사를 한번 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처음부터 제가 카카오 막 기사를 쓰다가 카카오가 이제 하나씩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요. 조금 뿌듯한 마음도 있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지상파도 옛날에는 플랫폼 사업자였습니다. 방송사도. 네. 그때는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방송과 그러니까 이 드라마든 예능이든 뉴스든 이런 미디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데가 방송사 세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모든 뭐 연예인이라든가 뭐 제작사라든가 뭐 이런 개념이 잘 없고 네. 어쨌든 이제 여길 통해서만 모든 게 이제 가능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와, 지금은 그게 언젠가. 그렇지 않죠. 황금기 지금은 그때는 SNS도 지금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더 많은 힘을 쏟고 있죠. 그럼요. 쏟아야 네. 되는 상황이죠. 지금 맞아요. 누가 뭐 KBS, MBC, SBS가 플랫폼 사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걸요. 네. 아마 그럼요. 채널이 이렇게 뭐 수십 개씩 그렇죠. 되는데. 콘텐츠 사업자죠. TV를 안 본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TV 자체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세부 코너입니다. 어떻게 추석 동안 좀 네. Z세대들과 이렇게 많이 만나면서 감각을 살리셨나요? 추석 때요. 네. 제 지세대들 안 만나려고 하던데요. 추석 때 그래도 친인척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조금 네. 이렇게 나이 어린 이렇게 학생들도 만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TV를 통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Z세대들이 이렇더라 접했는데요. 네. 그 쿠팡 플레이에 나오는 SNL 코리아 네. 거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여기자. 인턴 기자요? 그거는 기자 뭐 그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게 뭐, 되게 네. Z세대의 말투와 똑같다라는 얘기가 음. 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진 않은 것 같고요. 네. 그게 뭐 가끔 발표를 하다 보면 조별과제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구나. 간혹 있는데 이제 너무 긴장하거나 그 긴장감을 애써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걸 못 봤고 아직 못 보셨어요? 기사로만 봤어요. 그게 이제 이슈가 이슈가 됐다라고 됐어요. 하면서 근데 저렇게 긴장하고 하는 거를 희화화해서 웃음 소재로 삼아야 하느냐라는 그 얘기를 문제가 뒤에 있어요. 덧붙인 뭐 그런 좀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걸 읽은 적이 있네요. 맞아요. 뭐 그리고 말투를 따라한다거나 이런 건 뭐 재밌게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뭐 맨 마지막에 뭐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막 천장 맞아. 보고 눈물을 참고 약간 이런 건 너무 만약에 남자 모델이었어도 이렇게 그 캐릭터를 설정했겠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여자라서 그렇다라는 약간. 네, 그렇죠. 하여튼 네. 그래서 오늘 세분은 근데 이거 네. 이거 오늘 OTT와 관련된 네. 문제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 자, 문제입니다.
새로운 공간을 소개하거나 깜짝 선물을 할 때 기성세대들은 2000년대 초반 방영된 MBC 예능 프로그램 신동엽의 러브하우스에 나온 배경음악을 네. 깔곤 합니다. 그거 뭔지 아시죠? 그렇죠. 알죠. 바라바라 그거 네. 어디 뭐 여행 가서 이거 호텔 딱 네. 들어가거나 그럴 때 네. 무조건 해줘야 되거든요. 저도 늘 그렇게 썼었는데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노래 자체를 모를 뿐더러 똑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효과음을 낸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효과음, 네. 아, 효과음을 맞춰야 되나요? 멜로디나 뭐 노래는 노래나 아니에요.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노래는 아니에요. 노래가 아니에요? 네. OTT와 OTT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빠밤. 두둥. 맞아요. 빠밤. 그다음에 빠밤이 아니고 두둥. 넷플릭스의 두둥. 두둥 이거 제가 들려드릴게요. 네. 잠깐만 다시. 이 소리. 잠시. 그쵸. 그래. 두둥. 넷플릭스 킬 때 나오는 아니고. 그 두둥. 네. 빠밤은 아니고 투둠인 걸로. TUDUM. 이런 소리를 낸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머그에서도 네. 비디오 머그 만들 때 이런 디테일을 살려서 뭐 어디 새로운 장소 소개하거나 이럴 때 이 효과음을 깔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언급이 됐던 게 네. 그 제재 씨가 나오는 문명특급 네. 거기서 최근에 언급이 됐었습니다. 오, 그렇구나. 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 저희 지난주에 안 준비됐어요? 했죠. 네. 지난주에 안 해서 하나 더 네. 만들었어요. 2017년 유튜브 프리미엄이 한국에서 OTT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유튜브 프리미엄 다들 쓰세요? 네, 써요. 저도 쓰고 있습니다. 월 14,000원 정도 내고 계시죠? 지금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뭐 그냥 나가요. 이게 문제예요. 나가는데 근데 네. 이제 이 14,000원을 좀 아껴서 내기 위한 이 돈을 아끼기 위해 Z세대들 사이에서 특정 국가의 저요. IP 주소로 인도하고. 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도. 예. 근데 인도가 한창 인도가 유행하다 요새 막혀서 아르헨티나를 쓴다던데. 정답입니다. 아, 진짜 대박이다. 쓰고 계시죠? 인도가 요즘 막혀서 새로운 그 나라로 아르헨티나가 요즘 핫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승우 선배 양심 고백이 이어집니다. 저는 사실 뭐 내가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진짜요? 우회하고 예. 있다. 진짜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뭐예요? 최종 의견에 김선욱 변호사님이 이걸 우회해주세요. 아, 진짜요? 아니 변호사 월급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그러니까. 그 구글이나 있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더해요. 알면 그 세우 있는 못하게 분들이 할 수 더해. 근데 이거를 인도로 우회해서 쓰면 인도 영상 알고리즘 인도 영상들이 그렇게 네. 알고리즘에 많이 뜬대요. 이게 유튜브 동영상은 그냥 이제 쓰던 걸로 뜨는데 네. 유튜브 뮤직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인기 우리로 치면은 네. 뭐 핫100 차트 뭐 네. 그런 거거든요. 어. 거기에 이제 인도 차트가. 아,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근데 번째 그건 저도 빠르게. 좀 불만이에요. 어떤 거요? 그게 인도나 이런 데는 네. 그 가족 멤버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인 개인당 1인 요금이 있고 거기다 조금만 더 추가하면은 뭐 2명, 3명 해서 가족들이 네. 쓸 수 있게 하는 요금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요금제를 운영을 안 해요. 아, 그러네요. 1인밖에 예. 없네요. 근데 그냥 4인이서 쓸 수 있는 요금제 있지 않아요? 유튜브가 있어요? 넷플릭스 말고? 유튜브 말씀하시는 어, 거예요? 네, 네, 유튜브가. 유튜브가 그걸 안 내놓네요. 다른 그거를. 국가엔 있었구나. 그거 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 저는 그건 그냥 뭐 개별 기업의 정책이라고는 그거를 내놓지 하지만 않아도 굉장히 좀 다들 보니까 불만입니다. 저는 호구네요. 이제 한국 돈을 사람들. 아껴야 돼서 네. 안 쓰고 있거든요. 프리미엄.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광고를 보고 봐야죠. 있어요. 아, 근데 광고 진짜 요즘 너무 많아졌어요. 앞에도 붙고 중간에도 붙고.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 프리미엄 보는 이유가 그 요즘에 음악 추천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거를 같이 들으니까 아예 뭐 멜론이나 벅스 같은 걸 이제 끊고 그냥 유튜브로 올인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가입했던 게 멜론을 끊으면서 네. 이제 유튜브 뮤직 때문에 네.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부 2개의 문제 빠르게 짚어봤고요. 네. 이제 본격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OTT 시장이 정말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OTT의 뜻은 뭘까요? 오버 더 와. 탑. 와, 너 몰랐어. 오버 더 탑이요? 오버 더 탑입니다. 이 네. 탑이 네. 셋톱박스를 의미합니다. 오. 그래서 옛날에는 근데 그렇죠. T가 두 번인데? 예, 그쵸, 오버 오버 더 더의 아, T, 더의 더. 탑의 T. 와. 네. 전공 수업 때 배웠어요, 저도. 와우. 그래서 이제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네. 범용 인터넷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고요. 이게 그 TV라는 하나의 플랫폼에만 종속되지 않고 뭐 PC,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1위 OTT 업체는 단연 네. 넷플릭스죠. 그렇죠. 네. 넷플릭스죠. 넷플릭스가 찾아보니까 199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네. 처음에는 비디오 대여 사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컸죠. 네.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했던 건 2016년이고요. 네. 2012년에 넷플릭스가 일주에 $70 정도였어요. 한 주에 네. $70. 물론 그동안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 적도 있었지만 우상향하면서 계속 꾸준히 올라서 네. 2021년 이번 9월 기준 $580 선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네. 2012년에 샀으면 700%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올렸을 거란 얘기죠. 그래 뭐 결과론적인 얘기는 네. 지나고 나서 그렇게 치면 화천대유를 저는 그 돈으로 화천대유에 들어가겠습니다. 야, 뭐 50억, 1,007억 이런 숫자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뭐 오징어 희망퇴직금 게임도. 몇 억 이런 거는 뭐 돈태기. 지금 저희가 희망퇴직을 받고 있거든요. 희망퇴직이요? 네, 회사에서. 네. 아,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쨌든 언제부터 좀 넷플릭스 구독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 됐네요. 네, 저도요. 저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초창기에 하우스 오브 더 카드하고 블랙미러 두 개로 저도- 열심히 저도 블랙미러 네. 때문에 입문을 했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 영국 드라마죠. 네. 그게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에피소드 재밌어요. 하나씩 있는데 뭐 굉장히 짧은 인상적인 그러니까 한 편이 보통 한 1시간 네. 내외 짧은 네. 거는 긴 건 뭐 1시간 반 뭐 이렇게도 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재밌습니다. 얼마 전에는 OCN에서도 방영을 하기 아,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오, 예. 이제 좀 오씨엔과 잘 풀렸나 어울리는 보다. 드라마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게 약간 그 아무리 지상파가 아니라지만 그래도 이게 심의나 뭐 그런 부분이 걸릴 수 있는 에피소드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빼고 틀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가입하게 된 건 기묘한 이야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기묘한 이야기. 네. 재밌었죠. 네. 아, 제가 그때도 그건 못 봤네. 많이 봤네. 아직 못 보셨어요? 네, 그건 안 봤고. 어쨌든 이 OTT 구독하는 걸 입문하게 되는 사람들이 네. 이 넷플릭스를 많이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입문으로. 네. 저도 고등학교 때 2017년, 그러니까 2016년에 넷플릭스가 서비스했으니까 2017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학교에 넷플릭스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 OTT에 돈 쓰는 걸 되게 좀 아까워하고 그렇죠.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거 땡트에 다 있는 걸 뭐하러 그 돈 주고 그거 보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대학 입학하면서 넷플릭스에서만 이제 제공하는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오리지널. 그걸 보지 않으면 대화에 끼기가 너무 어렵고 막 이런 순간들이 있었어서 저도 구독을 대학교 입학하면서 2018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여기에 저희가 쏟는 돈도 엄청 커지고 있다고 어제 설명해 주셨는데 네.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혜민 기자님. 우선 전체 우리 국내 OTT 시장 규모를 보면 2014년에 1,926억 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 7,801억 원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거의 3배 정도 늘어난 건데요. 이게 그래서 올해는 이게 1조 원이 돌파할 걸로 보인대요. 특히 올해 막 재미있는 네. 신작들 오리지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커질 걸로 보이고 또 OTT 전체 이용률 2017년 36.1%였어요. 이때도 많았는데 네. 2019년 52% 절반이 넘었고요. 작년에는 6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3명 중에 2명은 그냥 OTT 어느 것 중에 하나는 보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네. 그러네요. 아까 우리 다이 PD가 인턴 PD가 설명했지만 넷플릭스가 지금 월간 활성 이용자 수로는 지난 6월 기준으로 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웨이브 티빙 순이에요. 그래도 웨이브가 2등했습니다. 웨이브가 이제 SK텔레콤이랑 네. 지상파 3사가 같이 지상파 손잡고 하는 3사 거죠. 콘텐츠가 웨이브에 주로 올라옵니다. 네. 이 중에서 넷플릭스가 어쨌든 그래도 일간 구도니까 여기를 좀 자세히 보면 20세 이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네. 이 넷플릭스 시청하는데 얼마나 썼는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753억 원이래요. 한 달에. 한 달에요? 네, 8월 한 달에 753억 원 올해. 근데 이게 오징어 게임을 이제 여기서 개봉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아마 9월에는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미있는 부분이 예전에는 20대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20대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 구독자가. 근데 최근에 50대 이상이 그렇게 많이 증가했대요. 근데 저희 이제 아버지도 가입을 많이 하시는 거죠. 처음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네. 알고 먼저 쓰다가 저희 이제는 아버지도 예. 이거를 구독해서 같이 보세요. 네. 진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TV 없이도 너무 재밌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참 이런 이게 게 SBS 기자로서 없던 산업이 생긴 거죠. 이런 게 네. 사실 이제 혁신이 일어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아까 다이 PD가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저거 토렌트에 있는데 왜 돈을 써라고 생각하다가 네. 지금은 OTT를 몇 개씩 구독하는 사람들이 흔하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새로 돈을 쓰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이제 새로운 산업군이 만들어진 거고요. 네. 뭐 넷플릭스 가입자가 지금 전 세계에 2억 900만 명이라고 와. 하니까 뭐 190개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거의 전 세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고 그러네요. 북미 매출 비중이 2019년에만 해도 50%였는데 네. 올해 2분기에는 이게 44%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음. 점점 이제 더 많은 해외에서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넷플릭스도 점점 이 비영어권에 있는 네. 그쪽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그쪽에서 만드는 콘텐츠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렇겠다.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는 한국 거군요. 콘텐츠들이 사실 적지 않죠. 네. 예, 몇 년 전부터 뭐 킹덤이라든가 아, 그래요? 승리호도 여기서 나왔던 네. 거고 그 전에는 옥자라든가 네. 예. 뭐 올해 뭐 맞아요. DP 오징어 게임 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그 오징어 게임 보니까 뭐 중동 막 이런 데서도 많이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네. 계속 지금 1위를 하고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넷플릭스가 한국을 정말 효자로 예뻐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이제 DP랑 오징어 게임에 넷플릭스가 각각 200억씩 투자를 지원을 했대요. 했대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비교를 해보려면 네. 저희 2016년 최대 화제작이었던 태양의 후예 네. 그게 16부작 기준 제작비가 130억 원이었대요. 음. 근데 DP나 오징어 게임이나 다 10회 안쪽으로 이렇게 에피소드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 국내에 비하면 네. 근데 그 기묘한 이야기 있죠. 네. 그거 아까 말씀하신 그 드라마는 회당 제작비가 141억 원이었대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콘텐츠 1회분, 2회분 만들 비용으로 네. 오징어 게임 9회분을 만들 수 그러네. 있으니까 이게 그거 가성비 측면에서 한국을 너무 예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오징어 게임이 전체 그 시청률인지 뭔지 그거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거라고 어저께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넷플릭스 대표가 진짜 이뻐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코리아 대표도 아니고요. 넷플릭스 대표가 CEO가 직접 457이라고 써진 그 유니폼을 입고 맞아요. 그 사진을 추리닝, 찍었더라고요. 초록색 추리닝 그거 네. 입고 지금 완전 신났어요. 그렇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처음에 OTT 시작할 때 이거 국내 제작진들이 약간 하청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좀 그냥 외국 네.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그냥 받아서 방영하는 하청업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와 달리 네. 너무 잘 만들고 있는 거죠. 저희 넷플릭스가 또 투자를 많이 하죠. 그만큼. 네.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제작진들 입장에서도 네. 제작자들 입장에서도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편성이나 광고 수위에 이르기까지 좀 어떤 자유를 좀 더 허용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실 뭐 원하는 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네. 있고 뭐 소소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화면 좌우 뭐 왼쪽 밑에 뭐 이런 지저분한 게 없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 맞아요. 네. 케이블로 해서 영화 채널을 보면 맞아요. 중간중간 광고 나오죠. 그다음에 요즘엔 그렇죠. 뭐 그렇게 홈쇼핑 하라고 네. 자꾸 이게 팝업이 뜨는데 그거 네. 지우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드라마처럼 PPL이 없어요. 생각보다 네. 거의 없죠. 거의. 그렇죠. 네. 왜냐면 제작비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넷플릭스가 음. 정말 탄탄대로 걷고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IP 깡패. IP는 이제 지적 재산권이죠. 네. IP 깡패 디즈니 플러스가 옵니다. 드디어 옵니다. 올해 11월. 어떻게 한승권 기자님 구독하실 건가요? 바로 준비 지금 중이신 뭐 것 고민 중인데요. 근데 아기가 있어서. 예, 아니 네. 이미 저는 너무 구독을 최근 들어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원래 유튜브도 OTT로 쳐주나요? 어쨌든 그럼요. 구독을 네네네. 하니까요. 네.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는데 네. 아이가 해리포터를 보고 싶다 그랬는데 해리포터를 서비스하는 데가 왓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왓챠를 이제
해놓고 있었는데 네. 제가 원래 이제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데 진짜요? 그게 중계해주는 데가 잘 없거든요. 네. 근데 쿠팡 플레이에서 3년간 맞아요. 그 중계권을 따서 네, 일주일에 네. 3게임씩을 해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쿠팡을 또 구독을 정기 하게 구독. 됐죠. 그게 쿠팡은 와우 맞아요. 유료 예. 회원 가입을 하면 예, 예. 쿠팡 플레이를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내가 벌써 이거 OTT만 4개네요. 네. 아, 이게 그 4개쯤 하세요? 되니까 웨이브. 웨이브는 아직 아, 네. 저도. 정작 와. 그래서 이게 4개쯤 되니까 이게 슬슬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럼 아이에게 해리포터를 빨리 다 봐라. 그리고 보고 나면 그래서 최근에 그 쿠팡 플레이에서 해리포터를 틀어주기 오. 시작했어요. 9월 15일부터. 오. 왓챠 이제 끊으셨어요? 없었는데. 왓챠 이제 끊어도 되지. 그래서 왓챠를 끊어야 되나 하고 왓챠에 있는 독점 콘텐츠들을 몰아서 보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왓챠가 그런 소리를 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없어? 그리고 이게 있어? 이 두 가지 반응을 끌어내는 게 왓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왓챠가 없어요. 왓챠를 가입해. 그래서 네. 뭐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이따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보이는 이런 행태가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겪고 있는 문제일 것 맞아. 같고 맞습니다. 너무 이게 공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OTT 업체들은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저 사람은 왜 이걸 끊고 왜 저기로 옮겨갔을까? 뭐 네.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지점일 그치. 것 같아요. 가장 큰 평범한 소비자 문제는 입장에서. 내가 가입해놓고 가입해놓은 것도 까먹는 거. 저 지금 넷플릭스에 1명 비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채우거나 아니면 네. 2명으로 줄여야 되는데 네. 그거를 지금 손 놓고 있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 4인팟 쓰고 네 계세요? 명 3명. 3명? 그러니까 지금 3명이 같이 그쵸. 공유를 하고 네, 있으니까 네, 지금 3명 요금제는 없잖아요. 2명 4인 그렇죠. 3명 3명 요금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4명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인 이제 지금 헷갈리네요. 어떻게 돼 있나요? 요금제가? 아마 근데 2, 3, 4가 다 될 거예요. 2, 3, 4가 네. 다 저는 돼요. 4인팟을 쓰고 그러면은 4인까지 할 수 있는데 네. 한 명이 비어 있다라는 네. 그거 그럼 인원을 지금 사람을 구하고 계신 거죠? 구하던지 빼던지 아예 그냥 2인으로 줄이던지 2, 3인으로 줄이던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구하는 플랫폼 앱도 생겼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거 앱 깔아보세요. 그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이 해외 OTT 공룡들이 이제 네. 한국에 상륙을 하니까 토종 OTT들 있잖아요. 네. 웨이브나 왓챠나 티빙이나 음. 위기감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제가 무슨 팩트 체킹 공모전이란 걸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검증하려고 했던 주제가 그거였어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KOTT 그러니까 한국의 토종 OTT들이 합치면 OTT들이 힘을 합치면 넷플릭스를 이길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증을 했었는데 결론이 대체로 사실이 아님.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 그 굉장히 점잖은 표현으로 표현을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분이 대회 주최 측이셨어요. 그 한상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나요? 떨어졌어요. 겁대가리가 없었던 거죠. 저희가. 예전에 되게 그런 의아하네. 일이 있었죠. 저는 그 그 이명박 얘기를 듣게 대통령 때였던 것 같은데 네. 일본에 그때 이제 닌텐도의 스위치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랬던 시절에 네. 대통령이 그걸 보면서 왜 우리는 이런 게임기를 못 만드냐 해가지고 부랴부랴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게임기를 만드는 건 만드는 거죠. 근데 네. 그 게임기가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어떤 게임들을 만들어서 채울 거냐의 문제인데 콘텐츠. 사실은 네. 그런 고민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게임기를 못 만드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OTT를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합치면은 누른다는 게 뭐 가입자 수를 합치면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콘텐츠 수를 합치면 뭐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자체도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셨고 그냥 KOTT를 출범시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팩트 폭행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런데 사실 이용자 수만 봐도요. 제가 아까 웨이브가 2등이라고 강조하긴 했지만 네. 웨이브랑 티빙 합쳐봤자 웨이브 313만, 티빙 264만이거든요. 네. 600밖에 안 돼요. 근데 넷플릭스 지금 800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디즈니는 2019년에 만들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가입자가 벌써 이제 1억 1,600만 명. 외국에서 예. 2년 만에 그렇죠. 해외에서 그렇게 됐고 출범 2년 만에 벌써 그렇게 커지고 2분기에 있는데. 가입한 사람만 1,200만 명. 네.
그래서 이게 토종 OTT들이 어떤 전략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할지가 전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가 일단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돈도 많고 제작자 입장에서도 제작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토종 OTT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생존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오리지널 콘텐츠를 계속 늘려서 네. 내가 여기에 가입해야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넷플릭스를 가입한 이유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였고 최근에 이 SNL 코리아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해지했던 쿠팡 와우를 다시 가입할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근데 뭐 그렇다고 웨이브나 티빙이 지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웨이브가 You Raise Me Up이라는 신규 유료 그 오리지널 콘텐츠를 최근에 공급했는데 네. 신규 유료 가입자가 15% 늘어났고요. 티빙에서는 그 유미의 세포들 아시죠? 웹툰 네. 보셨죠? 그쵸. 이걸로 지금 구독자 수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TVN과 SBS 그 뭐 자사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회사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맞아요. TVN은 그 하이클래스 그걸 굉장히 많이 보신다고? 하이클래스요? 하이클래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제주도 국제학교를 배경으로 한. 그래요? 네. 티빙이 사실 최근에 급격하게 Z세대들 사이에서 구독자를 모았는데 오. 그 핵심 콘텐츠가 환승연애라는 오리지널 콘텐츠였어요. 환승연애. 처음 들어보세요? 환승연애? 환승연애. 저 어디서 들어봤는데? 사실 유미의 세포들이나 네. 그것보다 저희 세대,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웹툰 정말 원작인가요? 파급력이 컸는데 아니요, 웹툰 원작이 아니라 그 일반인들이 출연을 하는 네.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남자 넷, 여자 4명이 출연을 해서 이제 같은 하우스에서 살거든요. 뭐 네. 옛날 하트 시그널 비슷한 그런 뭐 리얼리티 네. 프로그램인가요? 연애 짝이랑 리얼리티인데 네. 너무 자극적인 게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가 같이 이렇게 아 그래 하는 거예요. 맞아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그 안에서 재밌다고. 환승할 사람을 이제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오리지널 컨텐츠를 그 티빙이 처음으로 만든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만든 PD가 굉장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지갑을 열까를 네. 굉장히 제작에 있어서 고민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반응이 진짜 뜨거웠어요. 그래서 재밌었구나. 저희 학교 커뮤니티에도 뭐 티빙 네. 2시간 빌려주실 분 1,000원 1,000원 살해합니다. 그래요. 이런 글들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이랬었거든요. 재밌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네. 이제 막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구나. 사람을 모으고 n분의 1 할 친구들을 모으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나라도 오리지널 콘텐츠를 잘 만들면 이게 좀 구독자 수를 많이 늘릴 수 있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네. 사실 초창기에는 그 물론 하우스 오브 카드 뭐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네. 뭐 이런 저도 걸로 그거 재밌게 봤는데. 예, 그거를 넷플릭스가 이제 그 자체 콘텐츠라고 열심히 선전을 하면서 가입자를 모았지만 그때는 그래도 기존에 이미 나와 있던 드라마나 영화들을 갖고 끌어모으는 측면이 컸죠. 네. 그게 이제 두 가지잖아요. 어떤 오리지널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네. 그다음에 어떤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영화, 무슨 드라마가 있느냐 거기에. 네. 아까 제가 왓챠를 처음에 구독한 이유는 해리포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왓챠를 떠나려고 하는 이유는 해리포터는 여기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다른 데도 있고 오리지널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는 계속 쏟아져 나올 텐데.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 라이브러리와 오리지널 콘텐츠의 비중에서 이제는 오리지널 콘텐츠로 쪽으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중요성을 더 많이 부여를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럼 오리지널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 거대 자본력을 앞세운 넷플릭스의 공세 앞에서 국내 기업들이 그렇게 제작사의 돈을 많이 줘가면서 만들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채널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상파가 예전엔 플랫폼 사업자였다고. 지금은 그냥 수많은 채널 중에 원 오브 댐이죠. 그래서 방송사로서 갖는 파워는 사실 많이 없어졌고 이 몇 년 사이에 몸값이 급등했던 직군들이 있죠. 네. 뭐 1급, A급 연예인들, 네. 배우들, 예능인들, 그다음에 스타 작가들, 네. 스타 PD들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 방송국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방송국에 소속이 돼 있거나 방송사의 말을 잘 들었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은 서로 이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안달이란 말이죠. 맞아. 제 동기 PD들이나
더 위에 보직에 있는 PD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능력을 인정받는 거는 얼마나 그 해당 연예인을 잘 데려올 수 있느냐. 아하.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조건이 섭외력이죠. 됐. 그게 뭐 친분이 됐든 뭐가 됐든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조건이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연예인의 몸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겠네요. 계속 올라가죠. 만약에 이게 지금 당장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 원래도 스타였지만 네. 오징어 게임으로 해서 글로벌 스타가 되고 넷플릭스에서 또 오징어 게임에 다른 배우도 나오지만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말은 하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 조심해야 돼요. 저 진짜 실수로 말했다가 네. 진짜 만매를 받았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도 안 그래도 이게 일개 방송사나 제작사가 감당이 어려운 수준인데 그쵸. 이게 그렇게 막 글로벌 수준에서 더 뛰어버리고 뭐하고 하면은 이거를 제작하기가 국내 환경에서 어쩌면 진짜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뭐 이미 방송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야 그 방송이 나가고 나면 여기에 딸려오는 뭐 해외 판권이라든지 그걸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런 네. 사업권들까지 방송사들이 가졌지만 지금은 정말 방영권만 갖게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판권을 넘겨주고. 예,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지금 제작사한테 돈을 지급하면 거기에 딸린 저작권이나 뭐 판권이나 여러 가지 사업권들은 그냥 넷플릭스가 갖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제작사 입장에서 저 조건이 뭐 제작비를 압도적으로 많이 준다면 모르겠는데 저런 계약 조건이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뭐 다른 OTT 업자들을 상대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인들도 평균 OTT를 막 3개, 4개씩 가입을 하고 있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슬슬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러면은 OTT 사업자들 간에도 굉장히 이제 치열한 경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요. 네. 그들 간에도 어떤 연대 내지는 뭐 합종 연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합종 연예.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 예를 들면 그 미국에서 아마존 프라임이 거기도 이제 상당히 높은 네, 비중으로 맞아요. 돼 있다는 건데 거기 이제 디즈니는 굉장히 후발주자로 뛰어들었고 네. 그래서 디즈니가 택했던 거는 거기 이제 훌루라는 사업자가 있어요. OTT 네. 우리나라에서는 없는데 미국 사람들은 되게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넷플릭스 다음으로 수익권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업체인데 그런 훌루라든가 뭐 ESPN 플러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합을 하는 거죠. ESPN 플러스요? 예, 그것도 그 스포츠 채널입니다. 맞아요. ESPN. 우리나라에서도 MBTI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MBTI 안 해봐서 난 생각도 못 해봤는데 보고 MBTI. 스포츠 채널 OTT.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겠다. 이게 웨이브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지상파 방송사 한 군데로 안 되니까 세 군데가 이제 모여서 만드는 OTT란 그렇죠. 말이죠. 네. OTT 사업자들 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맞아. 점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디바이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바꿨는데 네. LG 텔레비전인데 리모컨에 보면 넷플릭스 버튼, 왓챠 버튼이 따로 있어요. 네. 요즘에 그렇게 네. 버튼이 따로 나오네요. 웨이브 버튼 같은 건 없어요. 왜냐면 유플러스가 저기 넷플릭스랑 같이 그 넷플릭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디즈니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미. 그게 LG U 플러스를 디즈니 플러스가 같이 손잡기로 한 네. 거 예. 맞죠? 그래서 아마 LG 텔레비전에서 그 버튼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거 누르면 아직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그 LG U 플러스가 아니고 LG TV. LG 텔레비전인데 저희 그렇구나. 집은 그 인터넷 이거는 또 다른 사업자 건데 네, SK겠죠. 웨이브는 없는데 왓챠는 있어요? 웨이브는 없는 왓챠는 왓챠는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뭐 그게 하나 있네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제가 SK텔레콤 쪽에 들은 얘긴데 네. 이게 원래 그 OTT 서비스가 한국에 상륙할 때 이건 외국에서도 똑같은 전략을 썼대요. 네. 그게 1, 2, 3등 이제 이런 IPTV 업체들이 있으면 이 중에서 가장 꼴찌 업체를 노려서 우리가 조금 저렴하게 해줄 테니까 너네 우리랑 손잡자. 너네도 우리랑 같이 하면 그 가입자 수 더 늘릴 수 있을 거야. 라고 3등 우리나라로 치면 3등이죠. 3등을 먼저 공략한 다음에 뭐 1, 2등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왓챠를 이렇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SK와 조건으로 계약을 KT가
막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KT도 우리도 넷플릭스랑 손을 잡아야 되나 이렇게 만들어서 KT도 같이 협업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1등 사업자인 SK까지도 넷플릭스가 같이 손을 잡게 된다. 이런 구조로 그 사업을 같이 이게 뭐 어떻게 말하면 먹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 지금 디즈니도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U+부터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뭐 네. 그런 것들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뭐 한상혁 위원장이 뭐 토종 OTT를 합치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거 OTT는 뭐 그 해당 국가의 법령이나 이런 걸 보긴 해야 되겠지만 진출하는데 그렇게 크게 뭐 설비를 투자를 하거나 뭐 그쵸. 공장을 짓거나 네. 뭐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우리가 자체 뭐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사실 뭐 해외 진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해외 진출을 위한 예산이 아주 일부 편성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 시장 조사라든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이. 네. 그래서 뭐 국내에 어쨌든 이 좋은 이 작품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해서 특히 해외가 무슨 뭐 미국에 가서 뭐 저 본산 뭐 넷플릭스 디즈니랑 직접 경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콘텐츠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뭐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럴 때. 티빙이나 웨이브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있겠네요. 저희가 어쨌든 오리지널 콘텐츠가 좀 필요하고 네. 국내 OTT들에도 그리고 뭐 해외 진출도 검토해보는 게 필요하다. 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들, 얘기 뭐, 나왔는데. 예, 여러 가지 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너무 잘 만들긴 하는데 네. 그걸 재밌게 보다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헉, 근데 쟤네 저렇게 돈 태워도 괜찮나? 아,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작비가 많이 들죠. 네, 그만큼. 이게 뭐 영화나 이런 뭐 같은 영화 같은 경우는 그 단기간 극장 상영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하는데 네. OTT는 구독료 모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작비를 회수하는데 시간이 비교적 더 오래 걸리는데 현금 유동성이 계속 악화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 질문을 보고 느낀 건 그렇다고 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포기하면 아예 넷플릭스 네, 구독자 수가 끊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봐요. 그 사실 올해 초만 해도 넷플릭스가 구독자 수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볼 거 없다는 네, 얘기가 진짜 맞아요. 많았어요. 그런데 오리지널 콘텐츠가 빵 뜨면서 다시 지금 상승 중이에요. 맞아요. 이런 것만 봐도 오리지널 콘텐츠를 이런 이유로 줄이기는 어렵고 대신 어떤 게 뜰지에 대한 눈을 좀 키우는 거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떤 이 그쵸. 뭐 오징어 게임은 정말 제작비가 조금 들었지만 지금 흥행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좋은 작품을 많이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면 사실 그건 완전히 도태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내 OTT로 사실 쿠팡 플레이가 좀 뒤늦게 음. 참전을 했잖아요. 이 네. OTT 전쟁에. 사실 쿠팡 플레이가 처음에 뭐 교육용 영상 콘텐츠 막 이런 것들을 그랬어요? 제공을 했었어요. 교육용. 교육용 진짜 그래서 몰랐구나 아무도. 유치원생들 볼 만한 영상들 막 이런 걸 제공을 해서 네. 쟤네 저거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쿠팡 네. 저거 이제 망했다 이랬는데 갑자기 손흥민 중계를 막 쿠팡에서 하기 시작하더니 이게 증시에 상장된 이후로 이제 네. 돈이 투자금 많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원래 그때 올림픽 중계도요. 맞아요. 네, 지상파 3사 그 독점 중계권을 쿠팡이 같이 사기로 했었어요. 물론 네. 화재 사건 이후로 이제 없던 일이 돼버렸지만 네. 되게 요즘에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SNL 리부트 이게 사실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을 네. 하는 건데 보세요. 뭐 호화 게스트를 저 조정석 때문에 빵빵 지금 저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조정석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서 쿠팡을 구독을 했지만 저도 네. 와우 회원. 계세요? 네. 예, 와우 회원으로 해서 쿠팡 플레이를 보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제 처음에 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NFL 중계 때문에 이제 봤던 거고요. 네. 보니까 여기 미나리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독점. 저 그거 못 봤는데. 예, 미나리가 오. 쿠팡 플레이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SNL은 1회 게스트가 이제 배우 이병헌 씨가 나오셨는데 그랬죠. 근데 네.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몇 년 만에 SNL을 보지만 저랑은 약간 코드가 좀 그래서 약간 B급 코드잖아요. 화제를 다 보지 못하고 굳이 뭐 2, 3회까지 챙겨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쿠팡이 네. 보니까 일단 쿠팡 와우에 가입을 하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맞아. 월 돈을 추가로 쓸 2,900 필요가 원이에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월 쿠팡 가입자들은. 2,900원이면은 음. 쿠팡 플레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비단 쿠팡의 얘기뿐만 아니겠지만 뭐 모든 OTT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될까 이게 네.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와 그 오리지널 콘텐츠 아무튼 이게 작품들이 많아질수록 그 추천해주는 알고리즘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네. 그 알고리즘이 단순히 이게 뭐 평점이 높아서 뭐 장르가 같아서 이렇게 해서 추천해주진 않거든요. 네, 그쵸. 알고리즘은 나랑 내가 재밌게 봤다고 평가한 영화를 재밌게 본 다른 사람이 어떤 영화에 높은 점수를 주었는가를 가지고서 맞아요. 이제 그렇게 보죠. 그게 중요해요. 이게 영화 뭐 뭐 볼만한 뭘 볼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많으면은 맞아. 사실 뭘 봐야 될지 고르기가 모르겠는데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들었어요. 쿠팡이요? 여기다가도 다들 이제 넷플릭스. 이것도 뭐 아까 얘기한 그 OTT의 생존 전략 중에 하나라고 또 그렇습니다. 과감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쿠팡 플레이를 보면서 저도 이제 내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쿠팡에서 물건을 사게 됩니다. 원래 어디서 사셨어요? 저는 그것도 고민 중이에요. 전 네이버도 회원인데 얼마 전에 저기 옥션 지마켓도 가입을 했거든요. 네. 저희 진짜 새어나가는 돈이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쿠팡도 또 가입을 하게 그러니까. 돼. 이것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쵸. 이게 보통 넷플릭스, 뭐 왓챠 하면 그냥 OTT 딱 그 영상 볼 수 있는 곳인데 쿠팡은 사실 저희한테 유통으로 맞아요. 너무 각인되어 있는 게 크잖아요. 근데 이제 OTT를 하니까 네. 좀 이게 독특한 다른 기업 네. 업체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쿠팡 플레이 처음 출시가 됐는데 그때 52만 명이었대요, 사용자가. 네. 근데 최근에 183만 명까지 올라왔다고. 그러니까요. 단기간에 빨리 늘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원래 이제 뭐 중계 보려고 구독을 했지만 네. 아니 뭐 쿠팡 안 그래도 쓰는 사람들 많다는데 뭐 배송이 그렇게 빠르다는데 어차피 나는 뭐 회원이니까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라고 해서 앱을 네네. 깔고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다 보면 네. 물건을 사게 되더라니까요. 실제로 쿠팡에서 물건을 그러면서 샀고 배달 음식 쿠팡 이치에서 시키고. 너무 이거 무섭네요. 카카오가 가니까 이제 쿠팡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존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원래 유통업체잖아요, 아마존이. 네. 근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랑 이제 연계를 해서 사업을 많이 한다고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사업을 그렇게 확장을 시키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뭐 세상에 아마존이 국내에 이제 11번가하고 손을 잡았으니 네. 혹시 그럼 SK 쪽하고도 또 연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시나리오들을 쓰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SK텔레콤은 이제 웨이브하고 맞아요. 이게 돼 있어서 잡았죠. 네. 향후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입니다. 이게 뭐 OTT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좀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냥 한 곳이 다 독점해서 돈 한 곳에서만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격이 엄청 뛰겠죠. 그치, 거기서 한 달에 5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이곳저곳 참 언제부터 이렇게 내가 이 구독 경제의 씀씀이가 커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네. 예전에 안 쓰던 돈을 쓰게 됐어요. 네, 옛날에는 뭐 방송사 다시 보기 뭐 500원 이런 네, 것도 아까워서. 아까워가지고 맞아요. 블로그에 불법으로 올려놓은 네. 영상들 막 찾아보고 이랬었는데 어둠의 경로로. 그쵸 찾아봤었죠. 어둠의 경로로. 근데 그럼 뭐 부지런히 그렇습니다. 그냥 뭐 해지하고 또 보고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네, 이거를 내가 어떤 거 구독하는지 쭉 정리해서 해지할 거는 빨리빨리 해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이제 지금 우리가 OTT에 이렇게 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중국은 아예 다 불법이잖아요. 근데도 오징어 중국. 게임이 그렇게 인기가 네, 그래서 중국은 그걸 다 그러니까 불법 유통된 영상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아예 못 봐요 넷플릭스를. 네. 넷플릭스도 그렇고 저는 그런 사이트들 본 적이 있어요. 그 중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네. 거기에 그냥 한국 영화들이 막 올라가 있던데요. 그러면 자막은 중국어로 나오는 자막이 거를 중국어로 나오고요. 그냥 볼 수 있겠네요. 그게 그냥 스트리밍으로 그냥 막 와. 서비스가 되니까 적어도 들어가서 막 볼 수 있고. 와.
중국 사이트죠. 네. 저도 봤던 것 같아요, 한번. 와, 진짜 대단하다. 넷플릭스 안 쓰던 시절에 들어가서 봤던 것 같아요. 뭐 그런데 막 이런- 있더라고요. 사실 중국 시장이 엄청 크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콘텐츠 비용을 내면 그게 다 요 한국 콘텐츠들은 한국으로 비용이 돌아올 텐데 이거를 다 불법으로 보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참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바로잡아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아, 이런 게 중국 시장이 열리면은 정말 음. 참 한 단계 정말 딱 성장할 점프할 수 수 있죠. 있는 네. 산업이 될 텐데 음. 거기는 너무 정치적인 판단이 센 데라 이게 거기는 어떻게 뭐 예측이 그쵸. 안 되네요. 저희의 의지보다는 그쪽의 중국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승리호, 킹덤 네. 여기 이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다 불법으로 지금 보고 사실 있다고 뭐 합니다.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네. 예전에 그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됐을 때, 네. 야, 저 우리나라가 일본 문화에 다 잡아먹힌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았고. 네. 맞아요. 왜냐면 그때 오히려 암암리에는 일본 만화, 오, 일본 음반 저 이런 많이 게 봤는데. 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네. 그런 게 되게 많이 돌았었거든요. 해적판이라서 막 이름 다르고 막 예. 그랬죠. 그래서 야 이거 개방하면은 음. 한국 문화 다 잡아먹힌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 영화들이 그쵸. 전 세계 인기가 많죠.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네. 뭐 배우들도 상을 받고 음. 뭐 K-팝 뭐 네. 이런 드라마 뭐 이렇게 지금 웹툰. 웹툰 그렇죠. 뭐 문화적인 역량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 불법 콘텐츠 불법의 대체를 근절합시다. 갑자기 마음에 드는데요?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웃겨. 재밌네요. 그래, 뭐 어쨌든 그런 문제들까지 이제 바로 잡아서 우리가 뭐 구독료를 내는 거를 아까워하기보다는 네. 이게 앞으로 트렌드고 그리고 정당한 돈을 내고 보는 거는 맞다. 그거는 맞죠 네, 이제. 하지만 소비자들은 너무 많으면? 더 네. 현명해질 필요가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사업자들은 그렇죠. 저 현명해진 소비자들을 어떻게 붙잡아 둘 것인가를 그럼요. 더 치열하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민을 하겠죠.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거에 굉장한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도 진짜 뿌듯함을 그죠? 느끼고 있어요. 이게 넷플릭스 때문에 진출했다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사실은 보면. 뭐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 네. 그런 네. 플랫폼이 있었으니까 음. 뭐 이런 게 더 알려질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맞습니다. 이제 뭐 그쵸. 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근데 진짜 국뽕이 차오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썼을 때, 그 네. 소설을 썼을 때 저희 나라는 임진왜란 중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저 이거 어쩜 좋죠? 괜찮아요. 저도 어제 라이브 때 저희 나라 했어요. 진짜 네, 바로 잡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중이었는데 하여튼 정말 뛰어난 작가들, PD들 이런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이렇게 끝납니까? 오징어 게임. 근데 오징어 게임 만약에 열리면 참가하실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보면서? 저는 사실 잃을 게 이 얘기는 굳이 안 잃을 게 없으면 참가하겠죠.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와 있는 캐릭터들처럼. 그런데 우리처럼 사실 갖고 있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다희 씨도 갖고 있는 게 꽤 많잖아요. 별로 없는데요. 전 참가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죽는데? 안 돼요. 안 죽을 자신 있어. 아 진짜? 근데 나 이거 약간 승부사의 기질이 있네. 근데 다희 씨가 굉장히 정력이 빠르고요. 인턴을 지금 한번 연장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 인정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정. 그래서 살 수 있어요 거기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되지 않을까? 네, 넷플릭스와 또 디즈니가 상륙 예정인 상황에서 이런 해외 OTT들의 사례가 국내 OTT들 그리고 지상파 방송국들에게 큰 과제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이나 창작의 자유 측면에서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OTT를 둘러싼 경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